네, 반갑습니다. 김석현입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굉장히 좀 부진합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지금 양시장 마이너스권을 보여주고 있죠. 대북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돌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그런 마인드를 굉장히 멘탈을 붕괴시키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주 강세에 따라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죠. 1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해 가지고 1.92포인트 오른 265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2포인트 상승한 2357포인트,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12포인트 뛴 5880포인트에 각각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지수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었지만 장중에서 좁은 등락폭을 보이면서 강보합세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에너지주 강세에도 대형 은행들이 실적 발표하고 성금요일 연휴를 앞둔 경계감 등의 영향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주 강세에도 이번 주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성금요일 연휴를 앞둔 경계 등으로 증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보합세에 그쳤습니다. 즉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주 위주의 강세를 보였지만 투자자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소 조심스러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퍼스트 스탠다드 파이낸셜 쪽에서의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 시점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현재 증시는 박스권 중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다 라고 설명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지켜볼 뿐이다. 이런 식의 언급이죠. 이어서 대외적으로는 시리아 분쟁을 비롯해서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감돌고 있지만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크게 반응하진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야 파이낸셜 전략가도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야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에너지 업종이 0.8% 정도 상승을 하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고요. 소비, 산업, 부동산, 유틸리티가 강세를 보였지만 금융, 헬스케어, 기술, 통신 쪽은 내리는 흐름이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그리고 시티그룹, 웰스파고는 오늘 13일날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시장은 대형 금융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됐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지난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로 급등세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온다면 주가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제니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설에 나섰지만 장 마감 이후여가지고 시장 심리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요. 시장 참가자들이 최근 연준이 올해 말부터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줄이기 시작할 것을 시사해서 옐런 의장이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는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했고, 이날 제니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에서 물가가 연준의 2% 목표에 근접했다면서 경제는 소비 덕분에 보통 수준의 성장세를 보인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또 실업률과 관련해 연준 위원들이 장기 전망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다만 장 마감 이후에 진행한 연설이기 때문에 시장은 영향을 주진 않았다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이날 컨퍼런스 보도는 지난 3월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 수정치 131.09에서 131.43으로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월 고용 추세 지수는 전년 대비 4.3% 정도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업체 종목별로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3.3% 상승 마감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관련주들도 잠시 장중에 반짝하는 흐름들 보여줬는데, 장중에 제너럴모터스의 시가총액을 추월해가지고 미국 자동차 업종 중에 최대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인 에이콘의 주가도 인수합병 기대에 급등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독일 헬스케어 그룹인 프레제니우스하고 M&A 논의를 하고 있어서 인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설명들이 있죠. 아무튼 뉴욕 애널리스트들은 시장이 기업들의 호실적을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실적이 시장 전망을 웃돈다면 추가
주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는 시장 조정의 재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 가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가치는 하락을 했죠.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와의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전날보다 0.2% 떨어진 101.03에 거래를 마쳤고요. 달러와 대비 엔화 환율은 0.07% 하락한 111.86엔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로화 대비 달러 환율은 0.02% 하락한 1059.4로 마감 1.0594로 달러로 기록을 했네요. 자, 국채 금리도 떨어졌고요. 이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0.7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2.366%를 기록을 했습니다. 30년물도 0.7 베이시스 포인트 떨어진 2.99%, 그리고 2년물은 0.08 bp 떨어진 1.278%의 거래가 됐습니다. 유가적인 부분도 살펴보죠. 어제 미국 유가의 상승 동력을 제공했었던 유가, 뉴욕 유가는 리비아 최대 유전 지역 생산 중단, 그리고 미국의 시리아 공격 후에 지정학적 우려 부각 등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84센트 상승한 53.08달러에 마쳤습니다. 뉴욕 유가는 리비아 최대 유전 지역이죠. 생산 중단, 그리고 미국의 시리아 공격, 이것 때문에 지정학적 우려 때문에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